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켓온 예민수입니다.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장만 어제 못 올랐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긍정적인 뉴스를 반영하면서 아시아 증시도 다 올랐는데요. 우리만 어제 이제 코스닥은 좀 올랐지만 코스피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못 올랐고요. 중국은 뭐 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가 올랐고 일본도 2%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 증시도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는데 결국 또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터치하면서 꿈의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는 2,964로 장을 마쳤고요. 0.7%. 나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눌려있던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올라왔죠. 1% 올라왔습니다. 자, 야간 선물은 또 0.2% 정도 밀렸으니까 오늘도 부담스럽습니다. 어제는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했는데요. 우리 개인들이 사실 이전보다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어쨌든 뭐 시장에서 선반영된 거를 좀 알고 주식을 이제 매도했는데 이후의 흐름들이 매도한 개인들이 결국 이제 똑똑한 거로 판명이 날지 아니면 또 과민 반응한 걸로 결론이 날지 좀 두고 봐야 될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미중 무역 갈등 봉합은 시장에 반영됐다는 게 어제와 동일한 생각이고요. 결국 이제 실적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잠정 실적을 예고를 하게 됩니다. 기대치를 충족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을 잡을 걸로 보이고요. 대북 관련주라든지 바이오주가 좀 올라오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어서 개별주 중심의 종목 대응이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출발 마켓온 7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송촌놈의 타이밍 전략으로 촌놈 신창한 전문가 먼저 만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밍 전략 신창한 키움증권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을 아주 활기차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이 우리만 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조금 기대치를 벗어났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제 뭐 삼성 그 사장단 회의에서 그 일본의 소품 그 원소 그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어제 굉장히 타격이 컸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중심 가격을 이야기했는데 오차가 0.2밖에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심 가격을 먼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너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상승을 예측했는데 저는 눌림을 예측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아침에 2,130을 했는데 진짜 0.24포인트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지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심 가격 쪽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늘 예상대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평균 그 100종목 가격이 7%가 넘었어요. 어제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적으로 되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정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 코스피가 이제 61평 넘었다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앞쪽에 구름이 바뀐 후에 61평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60일 언저리에서 계속 치고받는 자리에서 61평 상승 돌파하더라도 60일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선행 스팬2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선행 스팬2가 꺾이는데 이 꺾이는 자리에서 선행 스팬1이 얼만큼 올라올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문제는 11일평이 깨지면 안 됩니다. 11일평 깨지면 구름 자체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일평이라는 것은 10일 전 저가, 10일 전 저가에서 하방이 이탈되면 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는 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지션인데요. 2125포인트 이하만 안 가면
주가는 61일평 안착하면서 코스피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많은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코스피가 61일평 안착해도 코스피가 최근에 2116포인트에서 쭉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지수가 지금 보면 거의 100포인트 이상, 150포인트 떴는데 이 150포인트 뜰 때까지 대형주가 아니고 거의 소형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별 종목적으로 코스피도 지속적으로 가고 대형주도 개별 종목의 일종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어제 여러분 음봉이지만 저점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떴죠. 이제 0.67% 정도 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선까지는 주가가 분명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07까지 앞으로 제가 볼 때 1.5%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눈에 보일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역배열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해체되는 그러니까 손에 나쁜 모양의 역배열이 되고 있습니다. 10일, 20일, 60일 역배열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은 오르면서 지그재그로 계속 오르면서 모든 저항선 11일평이나 21일평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저항으로 굉장히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은 여러분들 가벼운 주식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코스닥이 여러분 대형주를 피하고 중소형주로 공격적인 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니 해도 매물대인데요. 코스피의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피의 매물대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코스피의 매물대는 지금 보시면 위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 위쪽 매물대가 반반 돼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하는데 지금 위쪽과 아래쪽이 거의 반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60일 안착 후에 2160포인트까지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2200까지 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논할 때는 아니고 주가가 60일 안착이 가장 우선이죠. 60일 안착에서 11일평과 60일평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뭐 확실히 우리가 이제 그 상승의 못을 박는다 이런 거는 60일과 20일의 골든 크로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60일과 20일의 골든 크로스가 이번 주말에 납니다. 나면서 구름 변곡이 날 걸로 예상하는데 11일평과 60일평 골든 크로스 나고 60일 구름 변곡이 나면 이거는 60일 안착이거든요. 그 이후에 21일평과 61일평의 골든 크로스가 난 후에 납니다. 그래서 주식의 본격적인 상승은 항시 60일과 21일평의 골든 크로스 이후에 주가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켜보고 아직까지 주가가 공격적인 마인드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개별 종목적인 공격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하방 690포인트 이하 가게 되면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이거는 기관들도 손을 못 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코스닥도 매수 타임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했지만 코스닥 자체가 굉장히 지그재그로 굉장히 오랫동안 갈 겁니다. 코스피는 아직까지 뭐 본격적으로 코스피가 이쪽으로 안착이 100%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근데 100%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아니고 이 앞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코스닥은 지그재그로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간다는 것은 개별 종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코스닥을 개별 종목적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매물층이 층층이 있습니다. 층층이 있다는 것은 올라가면서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마인드를 소형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 중에 가장 쉬운 게 이제 랭꼬 차트죠. 랭꼬랑 일본말로 벽돌입니다. 벽돌인데요. 벽돌 보시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랭꼬 차트가 2150포인트에서 저항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2100포인트, 2150까지, 50에서 60 요 자리에서 저항이 있을 걸로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여기서 하방 이탈하게 되면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저항이 지금 자리에서 지지가 굉장히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렌코 차트는 가장 단순하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이게 이제 11일평이 상승하면 붉어지고 11일평이 하락하면 검어지는 렌코 차트인데요. 이게 기본 10대 차트 안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렌코 차트. 자, 나는 막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렌코 차트로 매매하시면 수익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평으로 이제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그물망 차트입니다. 그물망 차트 보면 코스피가 지금 자리에서 저항이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2150에서 2600이거든요. 이 고기를 제일 잘 낚는 방법이 양어장 옆에 가면 고기가 양어장에서 도망간 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어장 안에 있던 고기들은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만 나가면 멀리 못 가듯이 이동 평균이 그 그물에 주가는 항시 안쪽에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물 밖에 나가면 그물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물의 집중도가 여러분 보다시피 2130에서 2160에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 자리에서 주가가 이 아래쪽에 그물이 올라올 때까지 이 그물이라는 것은 이동평균이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횡보 국면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물이 저 위쪽에 있는데 고기가 지금 이탈했습니다. 고기가 멀리 도망가지 못합니다. 항시 양어장 주위에서 놀기 때문에 못 가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708에서 710원짜리까지는 지속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에서 10포인트는 1.5%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코스닥은 개별 종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 뭐 다 떴는데요. 특히 반도체 플랫폼 반도체 지수가 어제 2.6% 신고가 갱신하는 그런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은 프로그램 매수하고 S&P 나스닥 선물이 시장에 굉장히 요즘 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장중에 S&P 나스닥 선물하고 프로그램 매수를 꼭 한번 봐라 이렇게 봅니다. 어제 그 홍콩 지수라든지 홍콩 그 항생 지수 빼놓고 뭐 홍콩 그 중국 3대 지수가 폭등을 했거든요. 폭등을 했는데 일본 지수가 보는데 우리나라 지수가 밀린 거는 어제 S&P 나스닥 선물의 약세 그리고 우리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꼭 한번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그런 형태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옵션 한번 봐야 되겠네. 아직까지 칼을 빼지 않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금 그림으로 가면 금융투자는 지금 자리에서는 거의 본전입니다. 하방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을 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번 찍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수에서 주가가 한번 상승합니다. 상승하지만 제가 볼 때 두 번째 주 목요일 전에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 100%는 아닙니다. 저는 지금 지수로는 하방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 목요일까지 하방으로 보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종목 하나 주는 날인데요. 이 종목은 여러분이 실력 있는 분만 매매하시고 묻지마 종목입니다. 실적도 보지 않고 테크니컬한 매매인데요. 오늘 추천주는 CIS입니다. 222080입니다. 222080인데요. 이 종목은 전형적으로 소위 말하는 세력주입니다. 화끈한 종목인데 분할 매수해야 되고 이런 게 전형적인 것은 매매하는 부분 전일 종가가 항시 손절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을 살 때 시가에 항시 사는 그런 것도 테크니컬하지만 주식을 의문에서 사는 거는 벼락 맞는 일입니다. 양문에서 사면서 분할 매수한다. 혹시 응원해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아래 꼬리가 항시 전체 캔들의 3분의 1 달릴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강력 테크니컬 추천주, 묻지마 추천주는 CIS 22208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종목 여러분께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거고요.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의문에서 돈 먹는 게 아니고 양문에서 돈 먹습니다. 이런 종목이 세지 않으면 제가 오늘 추천한 이후에 세지 않으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셀 때만 강할 때만 따라가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이런 종목 한번 매매 한번 해보면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종가가
어제 저가, 몸통 저가 당시 손절매 라인이라는 것은 손절매 자신 없는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요, 여러분 추격 매수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히 반대하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 그물대 위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 제가 반대하고 코스닥은 여러분 추격 매수 가능한 자리인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개별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구조가 세계 글로벌하고 조금 동떨어진 그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개별 종목 정세가 신용이 구조 이해할 때까지는 굉장히 힘든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돈 먹는 고양이가 제일 좋으니까 개별 종목적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서 공격적인 마인드는 것은 과감한 손절매와 분할 매수를 말하는 거니까 전문가님, 이해 바랍니다. 약간 위험한 종목으로 CIS 주셨는데요. 3일 동안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세력주라고 얘기를 하셨고 주의사항을 그때그때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시라는 말까지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짱도 힘내라고 구호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 받아서 오늘 열심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